안녕.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방정식 푸는 방법,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봐보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밑을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봐볼게.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겠지? 그래서 x1이랑 x2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부등식은요.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라는 건 우리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밑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x값이 x1일 때 나오는 함수값이 a x의 원제곱이 될 거고요. x값에다 x2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은 a의 x2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a x1제곱이 a x2제곱보다 작겠죠. 그럼 x의 값들도 x1이 x2보다 작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a가 0이랑 1 사이야. a가 0이랑 1 사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우리 감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진다 했지. 이게 y는 a의 x제곱. 자, 그러면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게 a의 x의 원제곱이겠죠? 이게 x2. x1을 집어넣은 게 여기가 x1. x2 집어넣은 게 여기가 x2. 자, 그러면 함수값이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보다 작다고 했더니 x값은 어떻게 됐어? x1이 더 큰 게 돼버리지. 그래서 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1이 x2보다 더 크다는 거. 다시 정리하면 밑이 같을 때는 방정식을 풀 때는 지수끼리 같다 해서 풀면 되는 거고,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밑이 0이랑 1 사이일 때만 부등호 방향 바꿔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게 보인다 생각하면 돼. 그럴 때는 걔를 t로 치환한 후에 t에 관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의 x제곱은 우리 치역의 범위가 항상 양의 실수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a의 x제곱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했으면 이 t라는 애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은 0보다 크므로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꼭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3의 x제곱 마이너스 5제곱은 81의 x제곱. 자, 이거 봤더니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 3의 x제곱 마이너스 5는 81이라는 건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의 x. 자, 그럼 이거는 3의 4x제곱이랑 똑같잖아요. 밑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는 4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부터 뭐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겠지.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뭐다? 마이너스 1 또는 x는 5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자, 2번도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2랑 5분의 2의 4 마이너스 3x가 같대요. 자, 그러면 얘 밑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겠지. 왜냐? 2분의 5, 5분의 2 역수관계니까 우변에 있는 5분의 1을 2분의 5로 바꿀게. 자, 2분의 5로 바꾸면 지수가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수치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2분의 5에 마이너스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x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지수끼리도 같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 더하기 3x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 되네.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예제 2번은 공통으로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3의 x제곱이 보이죠. 그럼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 3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꾸자.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고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 3의 x제곱이랑 3이랑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지수법칙 쓴 거 거꾸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7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럼 이제 3의 x제곱을 t로 바꿔치기 할게. 그럼 t제곱은 12t 마이너스 27.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3, 9, 27 이렇게 할 수 있겠다.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t는 3 또는 9요 이러고 쓸 수 있어요. 근데 t라는 애는 3의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이 되는 거고 또는 얘가 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x값은 1 또는 9라는 애는 3의 제곱이니까 x는 2 이렇게 난다는 거. 그래서 x는 1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자, 1번 문제 보면 지수가 같네. 지수가 같을 때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일단 밑이 같을 때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또는 지수가 0이 나오면 2의 0제곱이나 3의 0제곱이나 밑은 다르지만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이럴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밑이 같을 때 x 플러스 3이 5일 때 그래서 x는 얼마다? 2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답은 0 또는 x는 2 이러고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으로 잘 기억해줘. 자, 지수가 같아요. 그랬을 땐 우리 못 따지면 된다? 밑이 같거나 아니면 지수가 0 된다. 그거 기억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2번. 2번을 봤더니 2번은 어디가 같아? 2번은 밑이 같네. 자, 그러면 밑이 같을 때 방정식이 성립되려면 일단 지수가 어떠면 돼? 지수가 같으면 될 거고요. 또는 밑이 뭐가 나오면 그치 1이 나오면 1의 100제곱이나 1의 1000제곱이나 다 똑같잖아. 그래서 밑이 같을 때는 뭐를 따져라? 첫 번째 지수가 같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가 x 플러스 5랑 같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지 여기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은 안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x는 5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이 뭐가 나와도 된다. 1이 나와도 된다. 그치? 그러면 x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2번은 x가 3 또는 x는 5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야. 예제 3번 같은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90%의 아이들이 틀려. 아이들이 대부분 1번 같은 문제는 밑만 같다고 해서 x값 하나를 구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지수만 같다고 해서 x값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은 경우를 찾거나 아니면 지수가 0 되는 경우를 찾아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이 같을 때는 지수가 같은 경우랑 밑이 잃은 경우랑 그렇게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 정리됐어? 다시 한번. 자,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같거나 지수가 0 나오는 경우를 따지면 되고요. 밑이 같을 경우는 지수가 같거나
밑이 1이거나. 두 가지 정리 꼭 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4번. 예제 4번은 부등식을 풀으래요. 그럼 부등식도 일단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들자. 그럼 3분의 1에 x의 제곱이 될 거고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밑이 3분의 1이네. 밑이 3분의 1이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우리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바뀐다 그랬으니까 x제곱이 4보다 크네. 자, 그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답은 x는 떨어져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5는 자, 8도 2로 맞출 수 있으니까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2x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15가 2의 6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이 2네. 2는 1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간다. 그러면 넘겨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요. 아이고 0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8에 16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네. 그러면 사이값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5번은 3의 x제곱으로 다 고칠 수 있겠지. 9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건 9의 x제곱 곱하기 9로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9의 x제곱이라는 건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자. 자, 그러면 9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1, 9 되고 3, 1 이렇게 되겠다. 3, 9, 27 돼야 되니까 마마. 그렇지. 그러면 t-3, 9t-1이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자, 그럼 t의 범위는 9분의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3의 x제곱이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3의 x제곱이 3의 마이너스 2제곱보단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단 작거나 같네.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어떻게 쓰면 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6번 두 문제 남았어요. 힘을 내서 요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걸리는 문제 없을 거야. 물론 여기다 조금 차를 붙이긴 해야 하지만 지수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요 정도면 된단 말이야. 요거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x의 2x제곱 마이너스 4가 x의 x 플러스 1제곱보다 크다. 자, 얘는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다. 근데 밑이 뭔지 몰라.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니까 일단 우리가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비교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해서 먼저 풀어볼게. x가 1보다 크면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x 풀면 뭐 나오냐. x가 1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이거는 x가 1보다 클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의 공통을 찾아줘야 되는 거겠지. x가 1보다 큰데 11보다도 커야 돼. 그러면 어디겠어? 여기 테니까 x는 11보다 크다. 요거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생각하는 거야. 이때는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 자, 그럼 x가 11보다 작다가 되네. 그럼 이 x가 11보다 작다는 x가 0이랑 1 사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도 얘네들의 공통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근데 11보다 작대. 그럼 어디야? 요거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x가 11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부등식을 풀 때는 특히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꼭 밑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제 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 생각하면 고등수학 생각해야 되는데, 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항상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일단 2의 x제곱을 t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2의 x제곱이라는 게 공통으로 보이니까 2의 x제곱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 살짝쿵 변형을 합시다. 2의 x제곱을 t로 둘 겁니다. 자,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보다 크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해놓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모든 실수? 그러면 판별식을 따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쓰는 사람들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겠지. 왜?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왔지만 우리는 지금 t로 변형을 했잖아.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했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t에 관해서 풀어야 되니까 t의 범위를 찾아야지. t의 범위도 모든 실수면 그땐 판별식을 쓰면 돼. 근데 지금 t는 모든 실수가 아니지 않아요? 왜냐? 2의 x제곱을 t로 잡았잖아. 그럼 우리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t의 값은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쓰는 문제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0보다 커. 근데 우리는 t 범위가 0보다 커. 그럼 얘가 지금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요 최소값이 x축보다만 항상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 최소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최소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그지? 그러면 지금 얘를 2차 함수를 그려보려고 꼭지점을 찾아볼게.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t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없던 1을 써줬으니까 빼기 1 플러스 k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1, k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행히 1이 0보다 크네. 우리가 0보다 큰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있어도 0이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은 다 0보다 큰 게 돼버리잖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좌표가 1일 때 k-1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거니까 0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만큼만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이 0보다만 크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따져서 푸는 거야. 그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모든 실수 x라고 해서 판별식 쓰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만 기억해. 그래서 예제 7번은 조금 기본 문제는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넣어놓은 건 애들이 하도 틀려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왜 판별식 안 따져요? 그러고 물어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넣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해 안 되면 와서 질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지수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어.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요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 놓고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변형되는 것들은 꼭 맞춘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